안녕하십니까. 광주 미래치과병원 교정과 류경훈 원장입니다. 오늘은 앞으로도 계속 다뤄질 돌출입의 교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돌출된 양상, 돌출 정도, 앞니의 각도, 그리고 얼굴형 등 그런 다양한 조건에 따라서 똑같은 발치 치료에 의한 교정이라도 그 효과는 너무 틀리게 나타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얼굴형에 따라서는 차라리 돌출입 교정을 안 한 것이 더 나았을지도 모를 실망스러운 결과로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한 방에 끝내는 돌출입 교정, 비발 치료도 되는 돌출입 교정, 이렇게 저도 어그로를 끌어보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네요. 돌출입을 간략하게 표현한 그림인데요. 오렌지색 부분을 잇몸뼈, 파란색을 치아라고 했을 때 치아만 앞으로 각도가 좀 뻗어지면서 나와 있는 것이 발치 교정에 맞는 돌출입이고요. 치아를 둘러싸는 잇몸뼈 자체가 커서 앞으로 튀어나온 돌출입은 교정만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어려운 돌출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두 개의 병이 있다고 했을 때요, 이 병들의 크기를 작게 만들고 싶다면 좌측은 쉽게 주둥이를 좁혀서 줄일 수가 있겠지만 우측은 주둥이만 좁히는 것만으로 병이 작아지진 않겠죠. 병 자체의 크기를 줄여야 할 것입니다. 왼쪽이 돌출입 교정에 해당이 되고 오른쪽은 돌출입 수술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케이스를 보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초진시 잇모습인데요. 돌출된 잇모습에 약간 무턱 성형도 보이는 돌출형 안모입니다. 그런데 상악 전체의 각도가 뻗어져 있지 않고 상악의 잇몸뼈도 같이 돌출되어 있는 돌출입 교정에 별로 맞지 않는 그런 각도를 하고 있습니다. 좌측처럼 상악 전체가 앞으로 뻗어져 있는 것이 발치 교정에 적합한 돌출입의 형태고, 반면 이 케이스는 너무 전체의 각도가 세워져 있어서 발치 교정을 하게 되면 현재의 각도보다 더 뒤로 쓰러진 소위 옥류가 될 우려가 높은 각도입니다. 그런데 돌출 정도는 상당하기 때문에 발치에서 최대한 앞니를 많이 뒤로 넣어줘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참 불리한 조건이 갖춰진 조건입니다. 발치를 해서 전치를 붉은색 화살표 방향으로 뒤로 밀어넣게 되면 치아는 반듯하게 뒤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파란색 화살표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어 치아가 뒤로 쓰러져 보이게 되는 현상인 옥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하기 전에 치아의 각도는 돌출입 교정의 난이도를 너무나도 크게 틀리게 하는 요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케이스는 돌출입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치료 계획을 세울 때 치료 후 안모를 시뮬레이션 해 보았는데요. 발치 교정만 진행을 했을 때는 치아가 뒤로 많이 쓰러질 우려가 있고, 이럴 경우 치아의 뿌리가 치조골에 닿아서 흡수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하악은 일반적인 발치 교정으로 진행을 하고 상악은 발치 및 돌출입 수술로 진행을 한 후에 추가적으로 턱끝은 무턱 성향이 있으므로 턱끝을 좀 세워주는 2부 성형술까지 시행하기로 하고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상악과 하악을 동시에 돌출입 수술로 진행해서 상하악을 동시에 뒤로 넣어주는 것이 시간적으로는 가장 바람직하지만 상하악 동시 수술이라는 부담감과 추가적 비용의 상승이라는 현실적 문제 때문에 하악은 일반적 교정치료에 부합하니까 선행해서 교정치료로 먼저 뒤로 넣어준 다음에 일반적 돌출 교정에 부합하지 않은 상악은 돌출입 수술로 넣는다라고 하는, 말하자면 시간차를 두고 하악, 상악을 따로 진행한다는 긴 시간의 치료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악 치료를 선행해서 하악 전치를 먼저 뒤로 넣은 후에 드디어 상악 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는데요. 붉은색 원을 보시면 점점 상악이 앞니가 더 튀어나와 보이게 되는 것인데, 이거는 하악이 뒤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환자가 수술을 하고 싶지 않다고 그냥 교정으로만 진행하고 싶다고 일방적으로 계획을 변경해 버린 일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고객님, 그건 안 되시지 말입니다. 이런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제가 수술을 막무가내로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어서 종종 수술 앞두고 이렇게 변심하는 경우를 몇 번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서 인간적으로 수술을 피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니까 그러려니 하고 일단 하악은 진행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상악도 그냥 교정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시간적으로는 교정을 2번 하는 것과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하악 교정 묻고 따블로 가, 이런 상황인 거죠. 하악을 발치로 교정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상악을 발치로 또 한 번 교정하고 한 번에 할 일을 굳이 나눠서 2번에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상악에 때밀려서 이건 아닌데 하면서 상악 교정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치를 해서 뒤로 당기고 있는 모습이고요. 상악 전치가 너무 뒤쪽으로 쓰러지지 않게 상악 전치 사이에 스크류를 식립해서 위로 들어 올리는 모습도 보이고요. 치료 계획이 갑자기 변경되어 어렵게 진행을 한 케이스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힘들었지만 어떻게 해서 발치 공간을 다 폐쇄할 수는 있었습니다. 치료 전과 치료 후의 전치의 각도를 비교해서 보면 상악 전치의 각도가 뒤로 쓰러지지 않고 큰 변화가 없게 진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치료 후의 안모입니다. 당연히 이부 성형술 같은 추가적 수술은 행해지지 않았고 그냥 발치 교정으로만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치료 전후의 잇모습을 비교해보면 다행스럽게도 별탈 없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만족스럽게 변화되었다라고 말이라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치료 전과 시뮬레이션, 치료 후 안모 사진을 비교해서 보면 시뮬레이션에서는 2부 성형술을 시행했었기 때문에 실제 치료 후하고는 턱끝의 위치에서 차이가 보이지만 윗유술의 위치 차이는 커 보이지 않습니다. 즉, 치료 결과만 놓고 본다면 수술을 염두에 뒀던 치료 계획과 교정만 했던 치료 실제하고는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만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비교적 높은데도 항상 운이 좋게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될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니의 뿌리가 뿌리 뒤쪽에 있는 치조골에 부딪혀서 흡수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건 정말이지 현실적으로 너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이 케이스는 지금 다시 진단한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돌출입 수술을 추천할 것 같습니다. 그만한 돌출 정도였고 추천할 만한 전치의 각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케이스를 예로 들어 교정으로 다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교정 선생님으로부터 돌출입 수술을 권유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운을 꼭 시험해 보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치료 후에 나는 운이 없었네 라고 판명되었을 때는 본인이 감당해야 될 뒷감당이 너무 커집니다. 우리 교정이들도 굳이 어렵게 돌출입 수술까지 하면서 전혀 교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냥 제발 교정만 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돌출입 수술이 추천되어진다면 본인의 케이스가 어지간한 정도를 벗어났다고 생각하시고 그럴 때 좋은 판단을 내리시는 데 있어서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